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자 앞에서 구분상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요일이고 아침 7시 20분입니다. 양말 가게를 열어놓고 지금 중산동에 있는 한진 프라자 1층 거기 이제 임차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광고하느라고 제가 안에 불을 다 켜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알았는데 전 임차인께서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다 보니까 기본 요금을 거의 한 6만 원짜리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알았기 때문에 한전에 전화해서 바꿔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바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기세가 너무 이제 높아가지고 제가 일단 전기를 켜놨던 거를 다 끄려고 합니다. 지금 레일등 4개를 갖다가 전부 다 켜놨기 때문에 밖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껐다가 한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요금제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요금제를 바꿔놓을 때는 다른 임대인 분들은 이제 공실일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기본 요금 2,000원짜리 내지는 어쨌든 최소 요금제로 바꿔놓습니다. 거의 불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은 다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로. 그리고 이제 한전에 전화하면은 그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서 요금제를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금방 선택이 안 되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써보라고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써보고서 제일 좋은 요금제, 본인한테 맞는 요금제. 이게 이제 기본 요금이 너무 낮으면 누진제 적용을 빨리 받아요. 어느 구간에 올라가면. 그래서 기본 요금은 낮지만 이제 누진제 적용을 빨리 받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기본 요금이 높은 게 유리하고,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곳이라면 그냥 일반 사무실이나 뭐 이런 곳이라면은 전기요금 기본 요금이 낮은 게 맞죠. 그래서 상가도 주택요금으로 기본 요금으로 낼 수 있어요. 주택용이 아무래도 이제 기본 요금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한 번 변경을 하면 1년 동안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변경하면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지. 근데 보통은 이제 임대인이 한번 변경을 해 놓으면 같은 사람이 일단 쓸 경우에는 1년 동안 변경이 어렵습니다. 1년 이후에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사본을 한전에 보내줘야 돼요. 대신에 계약서가 없으면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제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만약에 제 이름으로 전기요금을 내다가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어떤 가게 이름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차인이 나가면은 당연히 그거를 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죠. 바꾸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로 막 오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은 임차인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요청해 놓으면 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바꿔야 돼요. 전화해서. 그리고 전기세는 뭐 기본 요금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일반 요금이 됐든지 간에 3개월 동안 안 내면은 전기가 정지가 됩니다. 공급이.
그래서 그거를 정지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살려놓는데도 돈이 들어요. 몇만 원씩. 거의 한 10만 원 돈 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기를 안 써더라도 전기료를 꼬박꼬박 내는 게 좋아요. 뭐 나중에 한꺼번에 내지, 뭐 나중에 그냥 또 뭐 금방 살려주지, 공짜로 안 살려줍니다. 절대로. 끊는 거는 공짜로 끊어도 살리는 거는 돈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로 보통은 요즘에 종이보다는 모바일로 이제 신청을 많이 하죠.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일단 제 명의로 어쨌든 되어 있으면은 임차인이 굳이 뭐 바꿀 일이 없다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모바일로 한전에서 문자로 들어오면 요금이 그거를 복사해서 다시 임차인한테 보내줍니다. 내라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명세서인데 계좌번호 뭐 자기 어떤 그 고유 번호가 다 들어있어요. 한전 고유 번호가. 그래서 그걸로 그냥 내시면 됩니다.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3m. 그래서 일부 임차인 거는 제가 그렇게 이제 관리해드리고 높이 있습니다.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3m입니다. 그 바꾸는 것도 사실 엄청 일이거든요. 왜냐면 어쩔 때는 한전이 바꿀 때는 그 한전 번호가 123이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거 하는데도 막 3, 40분에서 거의 1시간 걸려요. 제한 바꾸는데. 높이 5m입니다. 일단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돼야지 뭘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일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겪었던 건데, 이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매너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뭘 한 걸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시공을 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식이 용기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아무것도 생짜도 모르면서 떼쓰는 거하고는 완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저거 완성해 놓으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번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한번 해봐라. 완성해 놓으면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떠들어대고 말로 씨부리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거는. 남들은 그냥 공짜로 막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갑자기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절대 환영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돈 버는데도 절대로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 거는 인생 정리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제한 높이 4.5m입니다. 나 같으면은 그냥 뭘 했다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상가라는 게 막 자기 생각대로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공사를 해요. 왜냐면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무엄마을 7단지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한번 불이 났었어요. 위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차단기 쇼트 나가지고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났었단 말이에요.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오래 있던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물이 조금씩 새가지고 누구 하나 수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상가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1층에 5개, 지하에 6개입니다. 근데 지하에 몇 명 되지도 않고, 지하는 이제 물 새고 두서니까 일단 임차도 잘 안 나가니까 거의 비어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나마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며칠 전에 또 누전으로 인해가지고 쇼트가 났어요. 그래서 등이 뻑 소리가 나면서
나갔어요. 연기도 나고. 그래서 급해서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공사를 일단 하고, 비용이 작게 나오면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돈 지금 누수만 관련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그 누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철거를 했어요. 이게 철거를 안 하면은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전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철거비를 따로 들여서 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지하에 안 내려오니까, 지하에 보면은 지하가 그래서 싼 건데 배수관, 공유관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수도관, 뭐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 뭐 이 배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갈아야 되는데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선을 다시 따가지고 바깥으로 다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이 물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업종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얼마 비용 나왔습니다, 이거 내셔야 됩니다 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아니 왜 공사를 하고서 왜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공유관이 다 물려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도 무조건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상가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돼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고 살려고 내가 공사를 했으니, 돈을 지불했으니 n분의 1로 얼마니까 이거 좀 내주십시오 하면 전 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음에 저도 무슨 일을 겪으면 협조할 수도 있고, 또 이 상가 건물이 집합 건물이에요. 그 집합 건물의 뜻이 뭡니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쓰든 안 쓰든. 제일 무식한 말이 그거야. 아니, 난 쓰지도 않는데 내가 돈을 왜 내냐, 이거거든요. 쓰지 않아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집합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가에 들어오질 말아야 돼요. 장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할 거면. 돈만 어떻게 법니까?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거는 써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제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다음에 뭘 할 때 협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도 배관이 이제 제 상가 위로 다 있어요. 지하에 4칸이 제 상가입니다. 그럼 4칸 위에 배관, 공유 배관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사할 때 거기다가 중간 밸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사를 다 허투루한 거죠, 사람들이. 누가 했든지 간에. 처음에 시공을 했든 뭐 중간에 누가 시공을 했든. 처음에 시공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그 체계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중간 밸브를 다 빼먹고서 공사비 낮추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희 민간인들끼리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중간 밸브를 제가 요번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택을 일단 다 달아놨습니다. 밸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청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1층만 해가지고 일단 40만 원씩 다 내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오늘 오전 12시까지 이제 내라고 다시 아침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한 8시에 보낼 거예요. 입금 안 하면 이따 오후에 가가지고 다 일단 개별적으로 다 잠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빨리빨리 일 처리를 또 안 해주고 늑장을 부리고, 나 같으면 그냥 돈 입금해 주는 게 제일 빠르고 쉽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해서 공사를 직접 한다 그러면은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엄청 그게 큰일이거든요, 사실. 사람 구하지도 못해요, 일반인으로. 공사한 사람 쉽게 그렇게 막 주위에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맞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공사를 시키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시켜야지, 전혀 모르면은 소위 말해서 눈탱이 맞을 수 있거든요. 공사한 사람도 이 사람이 초짜인지 아닌지 다 알죠. 초짜한테는 당연히 눈탱이 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한테 아우 이거 물 새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원 받을 거
이거 100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한 300원 부를걸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공하고 이런 설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면 더 어렵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게 딱 정가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속도 마찬가지고. 부속값이 이게 재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왜 내냐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편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내고. 물론 협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감사하죠. 언제든지 당연한 협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뭘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협조를 나도 해드리거든요. 내가 내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드려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원래 성향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언젠가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당연히 비협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 나가요. 못 견뎌가지고.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차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엄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은 지 30년 됐고 관리소가 따로 없어요. 이게 단지 내 상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하기에도 좀 뭐해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물이 새고 그러면 급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대충 고치고 하는 걸 갖다가 1층에다 다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 돈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돈으로 다 고쳤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서 뭐 하고 그러면은 또 나는 남자니까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가 그냥 부속 사다가 하고 뭐 내가 뭐 사다 그런 것만 해도 지금 수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1층에서 물을 그나마도 쓸 수 있고 그나마도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안 했으면 있잖아요. 벌써 여기 폭탄 맞았죠. 쓸 수가 없어요. 쇼트 나가지고. 오직 했으면 이게 불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진도 다 찍어놓고 다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상가 관리하시거나 상가 뭐 임차인으로 있든 임대인으로 있든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진짜 뭐 크게 사기쳐가지고 공사 안 할 거 공사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고 맞췄다 그러면 그거는 억울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협조를 하는 게 맞아요. 집 바꾸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내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게 내 공사 같지만 사실 내 공사 아니고 남의 공사거든요. 이게 공유관을 손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거를 이틀 내지는 플러스 알파에서 한 3, 4일 그 이상 걸립니다. 한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면서 워낙에 저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공사업체 선정하는 게 빠른 거지. 모르면 사람 와가지고 한 두세 군데 견적 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직장 다니면서는 절대로 못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금방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상가 주인이 되면은 좋은 게 훨씬 많긴 하지만 이런 점도 있다. 어려운 점도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러면은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만 끓어오는데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놨잖아요. 보세요. 야, 이거를 이걸 이제 꺼내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 전기세를 이렇게 높은 걸 해놔가지고 저리. 자, 꺼놨습니다. 요거 하나 끄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나 끄고. 진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에서 중산까지 한 신호 안 막히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마음 먹었을 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빨리 안 하면은 나중에 일이 더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저걸 켜놔가지고서 사고 나발 주의 구간 월요일날 진짜 빨리 바꿔야 되겠어.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돈을 버실 때 그냥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웬만하면은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그냥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인생 살면서. 그 다 돈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다 돈 때문에, 서로 돈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발상으로 아주 뭐 큰 돈이야 뭐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빨리빨리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상가 운영할 때는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큰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은 당연히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급하면은 반만 내놓고 나머지 반은 일단 따져보고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이제 그건 그렇게 처리하느냐, 제가 이제 관리를 많이 해보면은 그 관리소의 성향, 그러니까 꼭 정해진 관리소가 아니고 자체 관리할 때도 그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관례를 봤을 때 얘네들이 이 돈을 더 청구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관리하다 보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알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엄청 따져봅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빨리빨리 협조해서 주죠. 그런 경우도 많이 당해봤죠. 얼마나 많이 당해봤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줬는데, 빨리빨리 협조해서 줬는데 안 줘도 되는 돈이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열에 한 번이고 9번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임대인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야, 돈만 받을 줄만 알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네. 진입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럼 더 추하거든요, 사실. 전방에 엄청 추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제한 높이 4.5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터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너무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임차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지기도 힘들어요. 30km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제 웬만하면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죠. 돈을 벌려면 꼭 상가 임대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해보면은 돈 주고 끝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오히려 골치 아프긴 하지. 과속 방지턱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5m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오늘 제가 과속에 이제 주의하십시오. 그 5군데 중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누가 가장 협조적으로 하는지, 누가 가장 비협조적으로 하는지 일단은 다 따져볼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 제가 통화해서 딱 한 사람 빼놓고는 다 했고, CU 측은 내가 만약에 입금이 안 되면은 CU 측에다 다시 이제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럴 예정이고, 다른 업체도 이제 다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 지금 삐딱선을 타고 있어서 그 업체는 나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도 제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면서 제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그나마 공사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돈도 돈이지만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특유의 괘씸죄. 본인들이 법적으로 뭘 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법적이기 전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취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한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줄 때까지 예의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다 내 생각 같지 않아 가지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나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뭐 전기 요금이나 뭐 어떤 돈 낼 거 있잖아요. 재산세든 뭐가 나오면은 그냥 빨리빨리 줘버려요. 어차피 그거 늦게든 뭐 안 늦게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누구한테 줄 돈이 있거나 공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공사 관계자들을 친하게 지내거나 어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사비를 최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깎어요. 깎고 이제 일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거. 일 끝나자마자 저는 웬만하면 다 지급하거든요. 영수증 딱 얼마다고 하면은 최대한 깎아서 바로바로 그냥 결제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현금 결제하죠. 공사비는 카드도 안 돼요, 사실 거의. 그래서 이제 비용도 낮추고 신용도 높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 거 공사할 때는 우선적으로 다 보세요. 황 사장 결제 잘하고 황 사장하고 일하면 돈 안 띄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 뜯기는 걸 제일 황당해 하거든요. 제일 많고. 근데 나랑 일하면 돈 뜯길 일이 없으니까 내 거를 뭐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우선적으로 하죠.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어쨌든 AS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돈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양하시면서 이제 내가 부탁하면 해주세요. 사고 나발 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잠시 사람 후 심리가 신호와 같은 돈 과속에 주면서 주의하십시오. 그냥 인간관계 길게 끌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어줘요. 왜냐면 나도 빨리 고쳐야지 일을 할 수 있고 빨리 고쳐야지 임차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빨리 고쳐야지 일단 누수도 없고 이러면은 내가 편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갖춰주면은 계속 물은 새고 있지 뭐 고쳐줄 사람은 없지 뭐 이게 돈이 도대체 맞는 건지 이 금액이 도대체 옳은 건지를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관리할 때 주고받는 게 확실합니다. 딱 정해지면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복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엔 다 현금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가서 현금으로 딱딱 채워서 딱 줍니다. 당연히 깎죠. 뭐 0.9%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얼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깎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깎아도 바로바로 현금 주면 사람이 기분이 다 풀리거든요. 현금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체를 시키죠. 핸드폰으로 다 바로바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계약서 같은 거 잠깐 뭐 이렇게 쓸 때도 원래는 그게 돈을 내거든요. 대필비라고 해가지고 돈을 내는데 그런 것도 그냥 써주세요. 제 거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자기네 시간 안 될 때도 아우 황 사장 거는 무조건 해드려야지 하면서 서로 그런 말 해주고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소통이거든요.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소통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기 것만 챙겨갖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래를 안 하죠. 전방에 사고 나발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구간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를 끊죠.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도움 받을 것도 없어요, 사실.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5m입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기대도 안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그렇게 하지 높이 마시라는 5.5 얘기를 하고 미터입니다. 싶습니다. 어차피 나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고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도움을 속도 주면 또 60km 도움을 구간입니다. 받게 돼 있고.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당근으로 누가 나눔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하나 받아왔어요. 옛날 거긴 한데 약 돼요. 300m 그것도 등 갈면 되거든요. 신호와 만약에 안 되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전방에 당근으로 사고 보통 이제 나발 주의 나눔할 때도 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거면은 이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당근 나눔 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싸게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양말 가게 하고 당근 보통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명함 하나 주면서 감사하게 잘 쓰겠다고 하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별빛마을 구단지에서 양말 장사 하니까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제가 양말이라도 몇 번 챙겨 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하셔라. 그러면 제 양말 가게 홍보도 되고 또 실제로 오면 드려요. 예, 서로 기분 좋고 그 사람도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눔하면 그냥 물론 고맙다고 하고 그냥 잘 쓰겠다고 하고 가져가는 정도지. 제가 나중에 뭐라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줄 만한 것도 또 별로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양말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 양말 자체가 고마운 게 인사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뭐 이게 식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뭐 고마우면 한두 켤레 들고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좀 골라가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고마워하거든요, 사실은. 큰 금액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사치레 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양말 장사도 장사지만 이제 그걸 장사하면서 그런 인사치레용 어떤 그 선물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가서 차를 세워놓고 문자를 그럼 한 8시 지금 7시 58분이거든요. 문자를 다 보내고 빨리빨리 돈 받아서 저도 처리해줘야 되니까 아유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 뭐 이렇게 단지 내상가 조그만 거는 자체 관리를 하되 일부는 총무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전기 점검하고 그 요금 납부하라고 내는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이제 돌려주고 이런 거는 외부 업체들 시킵니다. 돈 주고. 왜냐면 이제 내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남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이런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 안 내고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은 이제 페이가 좀 세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그거 전기수도 이제 검침만 해가지고 그 영수증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제 돌려주고 요 정도만 하면 좀 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자체 총무보다는 그런 외부 총무를 많이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일이 세분화가 돼가지고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관리하시거든요. 뭐 한 달에 3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많으면 7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저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하는 귀찮아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계단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룸 같은 거나 상가 조그만한 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얼마씩 일주일에 뭐 2번이면 2번 아니면은 뭐 이렇게 3번이면 3번 또는 이제 그런 횟수에 관계없이 치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급여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상가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분이신데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직업으로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 화장실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죠. 일단 사람들 성향이 그런 거를. 내가 통 건물주라면은 또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뭐 있긴 있더라고요. 비용도 아끼고 할 겸. 근데 이제 오만 잡것을 다 해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하수 같은 거 한 번 막히면은 자기가 이제 장비 가져와서 뚫고는 하는데 그게 또 금방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아무튼 바쁩니다. 자, 여기 이제 양말 가게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끊고 또 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